우리는 보통 노화라고 하면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느린 걸음걸이 같은 특징적인 모습을 떠올린다.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라이프 스타일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 생물학적 노화는 우리 몸에 그 결과를 남긴다. 안녕하세요, 찍먹책입니다. 근처에서 30부터는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를 들으며 생각보다 꺾이는 게 빠른데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30대가 되고 보니 하루하루 체력이 바닥나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30대인데 40대, 50대, 60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야 싶기도 하네요. 실제로 신체 노화의 시작은 26세이며 근육과 뼈는 30세 때 정점을 찍은 뒤 점진적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과학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된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 논문에 따르면 노화의 기원은 34살, 60살, 78살 이렇게 총 3번 작동되는데 34세는 근육과 뼈가 노화하고 60세는 탈모 및 신장, 혈관 노화, 78에는 이러한 노화의 축적인 신체 노쇠 현상이 급격히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 신체적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자연의 이치이지만 노화 진행 속도가 가속화되어 나이는 30인데 신체 나이, 그러니까 생물학적 나이는 50이라면 굉장히 곤란해지게 됩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노화 진행 속도는 충분히 노력으로 늦출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노화 속도를 줄이는 습관, 일명 저속 노화 전문가 정의용 교수의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사업가 브라이언 존스는 젊음을 얻기 위해 매년 200만 달러, 하나로 약 25억 원을 사용하면서 의료진들의 감독하에 소식, 고강도 운동,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과 여러 보충제를 먹는다는데 여러분이 이 책을 지금 접하셨다면 매년 25억 원은 번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해 고민하는 이유는 사실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덜 노쇠하고 더 활력 있는 미래를 맞이하는 것. 노화라는 건 유전자와 환경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건데 노화의 원인은 유전이 3이라면 생활 습관이 7이라고 봐야 한다고 하네요. 같은 40세 남자, 70세 남자라고 하더라도 평소 생활 습관에 따라 누구는 60세의 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누구는 매년 25억 원을 저속 노화에 돈을 쓴다는데 사실 노화 역전의 효과는 아주 적은 돈과 약간의 생활습관 교정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여러가지 표현을 사용했지만 제가 해석하자면 포인트는 바로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쉬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실험 동물에서 유의미하게 수명을 증가시키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방법은 평소보다 에너지 섭취량을 20에서 25% 정도 줄여 절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솔크 연구소 사친 판다 박사의 생활 리듬에 맞춰 12시간 먹고 12시간 굶기, 8시간 먹고 16시간 굶기 등 다양한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은 삼시세끼 잘 챙겨 먹어야 한다, 이런 말을 들어봤을 텐데 새끼가 아니라 자아에 초점을 맞춰 섭취한 에너지가 근육과 뇌에 도움을 주는지 혹은 배와 간에 복부지방과 지방간의 형태로 축적되기만 할지 먹기 전에 고민하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콜라, 사이다, 사탕과 같은 단순당, 흰쌀밥, 빵, 국수와 같은 정제 곡물을 최소화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알맞은 식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식에 따라 체질량을 구해봐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지방 감량을 목표로 이화적 식단을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열량을 줄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적당한 지방 섭취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죠. 반면 동화적 식단은 마른 비만이나 과하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될 텐데요. 고탄수화물, 고단백질, 적절한 지방 섭취를 통해 소화 불량을 개선하고 체중 및 근육을 모두 늘려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게 합니다. 노화에 따라 체중과 근육량은 자연스레 감소할 텐데 젊어서 소식을 하던 사람이라도 60대 중반 이후, 특히 70대부터는 식사 패턴을 점차 동화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본인에 맞는 식사량을 정했으면 본인의 일일 에너지 소비량에서 20%
칼로리를 뺀 열량을 식사로 섭취하고 충분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근력은 30세 중반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하는데, 특히 저같이 집돌이에 침대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1% 속도로 근력이 감소한다고 봐야 한다고 하네요. 운동을 하기 정말 귀찮아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일상에 걷기를 추가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대한 많은 기회를 찾아 걷는 것, 예를 들어 목적지보다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는다던가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산책을 하는 것도 방법이죠. 이는 단순히 운동량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앉아서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보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은 오래 앉아있다 보니 특히 코어 근육이 무너지기 쉬운데, 앉을 때라도 바른 자세로 앉아있어야 합니다. 궁둥뼈 결절이 바닥과 닿도록 앉은 뒤 정수리와 궁둥뼈 결절을 일직선으로 만들고 발바닥 전체가 땅에 닿으며 무릎과 발가락의 방향이 일치하게 한 뒤 복근을 의식하며 척추 중립을 만들면 바르게 앉은 자세입니다. 바르게 선 자세는 바르게 앉은 자세에서 그대로 일어선 뒤 누군가 위에서 잡아당기는 것 마냥 턱을 살짝 당기고 어깨를 바깥쪽 아래쪽으로 서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바르게 앉고 바르게 선 자세입니다. 처음엔 불편하겠지만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앉고 서는 방법을 익힌 뒤 플랭크나 브릿지 등 다른 운동 전문 유튜브 채널에 코어 근육 훈련이 많으니 다치지 않고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근육은 더 마르고 짧아지게, 관절은 더 굳어지게 만드는 여러 기제들이 존재하지만 피곤해서 체력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고 핑계를 찾다 보면 더더욱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체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일수록 오히려 몸을 더 움직여야 합니다. 마지막은 잘 쉬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잘 쉬는 것은 잘 자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오르고 판단력과 자제력, 집중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때 만약 정크푸드라도 섭취한다면 혈당은 더욱 치솟고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으로 인해 낮 동안 다리에는 부종이 생기고 밤에는 코골이, 잦은 배뇨감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다시 떨어지는 것이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6에서 8.5시간의 범위 안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을 찾은 뒤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 충분히 자는 것이 보약입니다. 잘 먹고 잘 움직이는 것은 잘 자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수렵 채집을 하던 원시시대에 적합한 뇌를 가진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가속 노화를 경험하기 쉬운데, 편도체 안정화와 전전두피질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있겠지만 사실 스트레스에는 명확한 약이 없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방법도 없기 때문에 명상과 호흡,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도 뭔가 우울, 불안으로 여러 신체적 증상이 나타난다면 선입견을 품지 말고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상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몸의 병을 의사가 치료하듯 마음의 병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저속노화를 통해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을 잠깐이나마 살펴봤지만 사실 지금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가고 언젠가 노인이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을 흔히 하고는 하는데 3분의 1만 건강하게 보낼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3분의 2는 질병과 노화와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하고 지롭게 나이 들어가는 것, 이런 삶이 또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인 인생 이모작을 위해 꼭 읽어봐야 하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책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식 습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땡큐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책 가지고 오겠습니다.